여주라디오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박 사장님.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인데요. 영세 자영업자는 불쌍한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이게 너무 거의 비명에 자살하시고 해서 너무 가슴 아프네요.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용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감기는 나셨나요? 아직도 골골이에요. 네. 다음에 진 팀장님. 네, 금방 봄인가 싶더니 또 꽃샘추위가 또 한동안 또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봄은 가까이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어차피 다 알아. 뭘. 아니, 그래도. 시주야? 네, 다시 해주세요. 어차피 다 알아. 정인전 챙겨. 네, 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나기님. 네, 안녕하세요. 손학입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 예. 아니요, 이 기자님. 왜 뭐야? 왜 섭외가 안 돼서? 왜 의제를 이렇게 까? 안티 더 늘었어. 감기 걸린 시골 기자이십니다. 아니야지. 추워요, 추워. 의제 깐 거는 거시기도만 거기 뭐야? 누구로 사주를 받은? 그게 누구야, 거시기?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고서 알았어. 들어오세요. 나중에 얘기해. 좀 이따가. 물어봐 놓고 나서. 내가 안 물어봤잖아. 네. 먼저 카페에 올라온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자주 글을 올려주시는 DOSOXEN님입니다. 도자 축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주군청은 꼭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자 엑스포를 할 때도 보면 이천과 여주를 비교해 봤을 때 여주는 거의 들러리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주군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은 늘 본인들이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그분의 셀프 훈장처럼 셀프 평가를 하는 건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늘 이상합니다. 네. 군청에 대해서 안 좋은 글 또 올라왔군요. 근데 당연히 좋다고 해야겠죠. 내가 나를 평가하면 좋다고 그러지. 나 싫다고 내가 못했다고 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일을 하거나 평가했을 때는 냉정하게 잘한 거 못한 거를 해야지 무조건 나 잘했다 하는 거는 그거 전두환이가 자기 어깨에 별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비판 세력을 용서를 안 하지. 여기 그분이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기보잖아. 근데 어쨌든 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못 봤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네. 물론 잘한 거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발전시키려면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좌파인데요, 비판하면. 요새 중도도 합니다. 네. 여주군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무한돌봄센터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잠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접을 받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여주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이 떠올라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청소년 한 명이 무한돌봄센터의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돌봄으로 1년 늦었지만 올해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 또 다른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이 무한돌봄센터에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학생이 무한돌봄센터의 적절한 서비스와 사후 관리로 자신의 재능을 기르는 데 재미를 붙이고 밝은 얼굴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연로한 보호자들까지 늘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잘못된 길에 접어들기 전에 바른 방향을 찾도록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의 최전방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장면과 일부 거친 대상자들로 인해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가정의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기에 힘든 대상자분들을 만나 수용하기 힘든 욕설을 듣거나 괴로운 광경을 목격하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힘내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돌봄센터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은 두 학생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가정에도 무한 돌봄센터가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대상자들이 아직까지는 이 그 무한돌봄센터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요. 이 사회복지사는 네. 저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희생을 하는 게 맞다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임금이 굉장히 박해요. 다 최저임금으로만 일을 하고 무한돌보면서 일하시는 이분들도 굉장히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니네들은 봉사직이니까 조금만 받아도 돼 하는 그런 인식부터 사회에서 좀 바꿔야만이 이쪽에 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보면 공익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까이 사람이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시선들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진 선생님 전문 때 이런 사회복지 이쪽에 있는 부분 뭐 그래도 좀 괜찮다며요. 저번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150만 원 이상은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봉이. 어디가? 요양보호사나 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50만 원 받으면 잘 받는 거지. 뭔 소리야 왜?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건 안 되는 걸로 제가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그날 전화해서 알아봤고요. 150만 원.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방문 요양은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가 방문 요양은 시간 타임별로 또 아니 되잖아요. 8시간 그러니까 조금 일했을 차이가 때 8시간 일했을 때 받는 이 대가를 봤을 때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확실하게 초봉이 150만 원 수준에서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가 그 박 사장님 얘기하시는데 그 사회복지사 처우가 제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박 사장님이 과하게 그 수준 자체를 낮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들을 150은 알려주신 된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아니 저기 거시기 사회 보험 포함해서 150 별도로 150.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4대 보험 빼고 임금 계산을 합니까? 야 그럼 실수령액이 한 12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120은 더 되죠. 120, 130 되는 건가요? 네. 130 돼요. 130, 140대.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그 공부하고 그러는 거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대. 응?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네. 사회복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금이 저임금 구조로서 이 사회가 돌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아주 독특한 단위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지금 저임금 구조고 그리고 지금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박 사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화가 이번 주에 나네요. 여주구청 공무원들 그 성과급 파티 했으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성과급 파티? 그 왜 저 공무원 성과급 주잖아요. 무슨 성과가 있었죠? 아니, 매년 이게 예산 줄였다고? IMF 이후에 이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 체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이제 극대화시킨 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제를 갖다 다 도입을 해서 이제 호봉제를 없애고 연봉제를 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위직급인데 최하 등급을 받으면 내 바로 밑에 등급 최고 등급 받은 사람보다 보수가 적어. 직책만 높지. 그래서 그냥 열심히 밑에 직원을 짜야만이 내 보수를 챙길 수 있는 구조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돈을 안 주다가 기관 평가를 해요. 어느 정도 그 평가라는 게 이제 대통령 말을 얼마나 잘 들었냐거든. 정부에서 시책 사업을 얼마나 잘했냐고 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5등급으로 나눠서 니네 기관은 1등급, 니네 기관은 5등급 이렇게 해요. 그러면 1등급하고 5등급하고 그 받는 연말의 성과급이 몇백만 원 차이 나요. 그거 안에서도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거 S급, A급, B급, C급 해가지고 C급 10%.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관에 대해서 1등급부터 5등급을 나눠서 주면 또 밑에서 그걸 가지고 그 직원들을 또 5등급으로 나눠서 또 줘. 근데 이제 어차피 하이 C등급 10%는 못 받았다 하더라도 90%는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S급 얘기해야 받은 될 사람은 부분들이 230% 받으니까 공무원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꽉 짠 얘기예요. 뭐예요?
네. 아니지. 네, 지금 한쪽에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는 이런 뭐냐면 사람들도 사회 어느 있다. 공적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뭐 그 공무원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할로 보면 공적 업무들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너무 열악한 구조로 떨어져 있는 거고 또 한쪽은 그래도 그 어느 그 사회 성장 속도에 맞춰서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돼가고 있는 뭐 이런 들 차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 기사 나온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이 이제 어떤 복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한 건데 이왕 하는 거면 이거를 정규직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한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만 공무원이야. 군청의 무한돌봄센터장은 6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6급 공무원 한 사람만 정직이고 나머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지. 무한돌봄센터 잠깐만 거기 직원들을 거기 무학이 거기 돌봐줘야겠네. 무한하게 그런 역모순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도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이제 그 비슷한 직종이 이제 왜 우리 직업 고용안정센터 일하는 다 그래요, 다. 분들도 또 같은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얘기가 공무원들 월급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런 어떤 공적 부분에서 일하는 역할의 부분에 비해서 이런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차별이 심하다 이거지 뭐. 문득 그 생각이 벼랑간 성과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편집을 첫 번째 사연에 지금 15분 걸렸어요. 지금 제가 가능하면 안 자르고 제가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데 자중 좀 해주시고 하라고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제가 그 라디오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들의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줄여서 공무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민들 돈을 뺏어가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걸 성과급으로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필요에 의한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복지 예산을 또 확충한다든가의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이제 당당히 받아야 될 것들이 줄어들어서 근데 결국에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줄여서 성과급으로 또 공무원들은 또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지 담당 하시는 분들 관련돼서도 그 정당한 이렇게 월급이나 이런 걸 줬으면 좋겠고 추가로 한 가지 저 또 얘기를 하면 제일 싫은 게 저는 그 교장 선생님들이 꼭 봉사하러 오라 그러거든요. 제일 월급 많은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뭐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달라는데 그러면 당신이 한 달을 무료로 해봐요. 월급을 안 받고. 똑같은 거거든요. 당신은 한 달 월급을 안 받고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래서 봉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니고요. 미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하나 읽어주시죠. 요즘 체육진흥회 라면 15박스 기증.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체육진흥회 라면 15박스를 기증했습니다. 척사대 행사 후원금을 뜻깊은 일에 사용했다네요. 체육진흥회가 19일 날 오후 1시 여주 화리에 위치한 장애문화사랑방에서 이웃돕기 물품을 기증했다. 이 자리에는 여주 체육진흥회 회원 10여 명과 정명국 의원, 김영자 여주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민주당 의원은 없었나 보네. 이날 기증된 물품은 라면 15박스로 이는 지난 2월 23일에 열린 여주 체육진흥회 척사대에 들어온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장보선 체육진흥회장은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증된 물품은 여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라면 15박스에 그래도 거기 정명우 의원이랑 김영재 의원들도 좀 버텼겠죠? 그렇게 기대야죠. 되게 읽기 싫었죠 지금. 네, 이거 사진 찍기 같아서 15박스가 사진이 되게 크게 나왔고요. 사진에 그 정병국 의원을
위시로 그 옆에 이제 그렇게 줄줄이 옆에 한 10분 가량 서 있었는데 라면을 15박스를 기증한 거죠. 한 사람 앞에 한 박스. 미담으로 읽은 겁니까? 아니면 비난하려고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럼 사진이 라면이 30박스짜리 그 박스가 아니에요. 20박스 그 이렇게 20봉짜리 그 반 정도 되는 박스예요. 그래서 한 박스가 원래 40봉인가요? 20봉이. 40봉도 있고 20봉도 있고. 근데 이마트에서 파는 그 반짜리 라면 박스가 15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좀. 순수하게 윷놀이에서 나온 돈만 갖다 한 거겠지 뭐. 그렇겠죠. 앞으로 더 큰 거 하겠죠. 그러면 바쁜 국회의원까지 뭐하러 참석을 해요? 거기 저거 체육진흥회만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되지. 체육진흥회만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찾아왔겠죠. 사진 찍으려고 왔나? 사진은 사진은 아주 크게 나왔어요. 어쩌다가 들렸겠지 뭐. 그러겠지. 시험 삶의 현장을 하더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최소한 15만 원 이상 내지 않나? 네, 그러니까 박스가 작았어. 그게 자, 기분은 자유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게 어딥니까? 미담 하나도 없었는데. 자, 여주군 게시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간암면 공영주차장 관리부실 유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약 2년 전에 간암면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설치만 되었지 설치 이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공영주차장 인도에는 약 1m 정도의 잡초가 무성하고 현재는 주차장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는데 행정기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차 시에 뒷바퀴가 거치되는 반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의 다 망가져 재기능을 못하는데 책임자는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자동차 열쇠가 땅에 떨어지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왜 가로등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입구 인도에는 흙을 채워놔서 인도 위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불편합니다. 입구 출입로 문제 해결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올려주셨습니다. 간암에 대해서 좀 어떤가요? 여기 저는 모르니까. 주차장 이런 경우는 그 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공영 주차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공단. 이제 그 시설은 다 그쪽으로다가 이제 이관하는데 사실 그건 관리 대상이 아니고 왜냐면 요금을 안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 개의 그 큰 건물 사이에 이제 그 통로가 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처음 설치할 때는 원래 50명 이상 주차장이 있으면 이제 진출입로가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만큼 출입로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올해 아마 작년 말 올해 사이에 이제 공사하면서 다시 그걸 했는데 여기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그 좀 주민들이 좀 사실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입구에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흙 같은 걸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원래 보도로 다 이용하게 돼 있는데 차를 얹어놔요. 얹어놓으니까 이제 다른 차가 들어가려면은 그 거의 직각에 가깝기 때문에 출입구가 굉장히 좀 들어가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버렸을 때 처음에 버렸을 때 그런 부분 이제 처음에 그 공사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위에 복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뭐 굳이 이 담당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그래도 그 옆에 뭐 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봤다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했으면 괜찮은데 거의 뭐 그냥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도 안 차고 평상시에도 바깥에 이제 길 옆에는 계속 주차가 이제 양쪽으로 돼 있어서 거기 노선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직행버스 그런 게 시내버스 다니는데 아주 뭐 오히려 주차단 차들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사님들도 버스 기사님들도 상당히 거기 좀 뭐 불편해하시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그 이 주변 정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차장이 이제 불편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 조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위험하죠. 이게 좀 위험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간암면요 공영주차장은 몇 번 말이 나왔었죠. 기사도 그렇고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처음 할 때는 이제 뭐 또 과감하게 그 완충 녹지 딱 여주군에서 회선을 멋있게 해가지고 한번 맞으셨고 그 다음엔 또 막아놓으니까는 막아놓으면 또 진출입로가 2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또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복구 다 하고 그다음에 출입로는 냈는데 이제 진출입로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시골 분들은 없거든요. 들어가는 쪽하고 나가는 쪽이 아니라 나오는 쪽에서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좀 약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약간 넓게 보도를 약간은 좀 줄이더라도 턱을 좀 높여가지고 이분 말씀대로 거기에 그 흙이나 이런 걸 쌓아갖고 차를 그 주차할 수 없게끔 입구 쪽에 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옆에. 가남면 사무소가 그 바로 근처로 알고 있는데요. 멀어요, 좀 거기서. 가남면 사무소가 그 100m 안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직선거리야 100m인데 실제 이제 이동 거리로 보면 좀 되죠. 아니 그러니까는 그 100m 정도면 자기 앞마당인데 면사무소에서 그 정도는 뭐 최고위 그 면의 최고위 공무원이 가서 좀 이렇게 몇 번은 봤을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가 사실 왜 그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도가 사실 낮습니다. 떨어집니다. 그 비용에 비해서는 거기다 그거 갖고 그걸 지을 게 아니라 도서관을 차라리 짓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그죠? 문화시설이 없거든요. 가남면은 사실상. 그렇죠. 네? 문화적인 어떤 균형이 안 맞아요. 인구에 비해서. 그래도 네. 일단은 어쨌든 그 설치가 된 거니까 좀 이렇게 좀 그 불편한 그렇죠. 사항들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문제가 4가지가 또 올라왔는데 예. 야, 이제 버스가 입에서 나오려고 그런다 진짜 이거. 버스 문제 먼저 진 팀장님이 먼저 하나 읽어 주시죠. 네. 버스 노선 불편 사항 건의합니다 해서 권모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여주 점동 당진리에서 성신리 감곡으로 가는 버스 노선 조정을 면사무소에 이장님을 통해서 몇 번이고 건의를 하였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어 이곳을 통해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아침 버스가 학생들 통학 시간과 맞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고 부모들이 학교까지 태워다 줘야 하기에 바쁜 철에 부모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많은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버스 그리고 다 읽어드리는 게 그 사연을 좀 읽어드리는 게 그 아직도 불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읽어드리죠. 박 사장님도 하나 읽어주십시오. 시내버스 노선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천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출퇴근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아침 7시 버스 시간과 저녁 7시 버스 시간 좀 맞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버스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버스만 많이 이용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맞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절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조 선배님이 좀 하나 읽어주시죠. 이분 작성자가 김모모 분으로 돼 있으시네요. 사실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또 저희가 읽어드렸던 네, 보니까 이 능서에서 뭐 시간 맞춰서 직장 구했다는 그분 같은데. 또 10일 기다려서 얻은 답이 저겁니까? 그래서 언제 변경하시냐고요. 진짜 반영하시긴 할 겁니까? 처음 글 쓰고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뻔한 답변 하지 마시고 변경을 해달라고요. 택시비 한두 푼입니까? 버스비 1,050이면 되는 걸 아침마다 7,500원 택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은 제발 변경된 노선 좀 봤으면 합니다. 감정이 많이 실렸네요. 나 같아도 열다. 제가 그 하나 마지막으로 버스 문제 더 읽어드릴게요. 프리미엄 아울렛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울렛 들어가는 버스가 하루 3대가 끝인가요? 아니겠죠? 다른 시간대는 몰라도 최소한 아울렛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량을 늘려주세요. 보통 9시 30분까지는 출근해야 하는데 예전에 버스량으로도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숨막혀 죽을 지경이었어요. 제 친구는 버스 때문에 아울렛 일 이제 안 한답니다. 서러워서 차를 사던가 해야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냥 그대로라도 운행하시지. 375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너무 적습니다. 네, 이런 버스 문제 아직 다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섬세하게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입니다. 알림 사항인데요. 여주군에서 오지마을 순회 농기계 수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소나기님이 읽어주세요. 여주군 오지마을 순회 농기계 수리 교육. 경기도 여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오지마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이 진행될 마을은 대신면 송촌리, 흥천면 외사리, 금사면 상우리, 강천면 도전리, 삼북면 하품리, 북내면 덕산리, 점동면 관할리 등
10여 개 마을로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기술센터는 고장 났거나 정비가 필요한 예초기, 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직접 수리하고 농기계 관리 요령과 안전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간단한 정비 기술도 가르쳐 고장 시 농민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문의 031-887-3714에서 5번입니다. 이제 농번기가 이제 돌아오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그 논에 물도 되고 모두 심고 그래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기계들 그 아까 보니까 그 다 동네들이 진짜 시골이던데 다. 예, 여기 그 구심점에서 벗어난 다.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뭐 이렇게 한 광대리 정도 되는 동네들도 아니고 거기서 한참 들어가는 뭐 더 시골 동네들 그런 데네요. 지역 뉴스 시간입니다. 여주 도시가스 보급률이 42.7%로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85.6%로 전체 463만 9,665 가구 가운데 398만 1,055 가구에 보급됐다. 약 65만 8,610 가구가 아직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데가 안산시 96.8% 거의 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위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하위 지역이 양평군 13.2%, 가평 11.1%, 연천군 28.9%, 포천시 32.7%, 여주군 42.7%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여기 이제 여주 인근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이 낮은 이유는 사유지가 많아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 거지 간 거리가 멀어 배관시설 비용이 부담되면서 민간 업체들의 공급관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 3월 도시가스 사업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도는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뭐 하겠다 하는 의례적인 답변밖에 없네요. 근데 그 시골 분들이 그 겨울 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전기세도 비싸졌죠. 그래서 심야 전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겨울 날려면 한 달에 막 5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 떼는 거는 뭐 한 100만 원씩 들어가요. 제가 시골에 가서 농가주택 하나 얻어서 살고 싶은데 네네. 겨울 난방비가 무서워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래서 도시가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지금 시골에 이 겨울 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요새 서민이 아파트 살아야 되고 옛날에는 아파트 살면 부자라 그랬는데 요새 서민이 아파트 살고 부자들이 나가서 단독주택 짓고 사는 거예요. 참, 네. 다음에 정병국 의원이 후원금에서 뭐 1등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제가 읽을까요? 네. 정병국 의원이 경기 지역 국회의원 중 후원금 모금 1위를 차지했다. 역시 끝발로 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의 현황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경우 여야 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은 총 79억 2,817만 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억 5,798만 원이었으며 이 중 1위는 3억 600만 원을 거둔 정병국 의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등, 3등, 4등은 뭐 다 3억이 넘어서 200~300만 원짜리 아까운 1위를 놓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후원금 꼴등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의외예요, 이거. 네. 후원금 꼴등이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으로 733만 원입니다. 이재영 의원이 모르겠어요. 누구죠?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없잖아. 모르겠어요. 왜 새누리당에서 700만 원만 얻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안 받은 거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번에 보니까 한편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직업을 모호하게 기재한 채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또 국회의원끼리 후원금을 주고받거나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는 2012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직업이나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182건에 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정병국 의원도
12명의 고액 후원자가 직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182명 중에 12명이면 많은데요. 네, 정병국 의원은 지방선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설마. 아니 근데 그냥 모른다 그래도 정명국 의원 거기 의원 사무소에서 누군지 알 거예요. 알죠? 내가 센터라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카드깡도 아니고 뭐 카톡을 하나 날렸겠죠. 그렇죠. 접니다. 그게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 지방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형식상 정봉국 의원이 좀 그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강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차기나 뭐 차차기나 어떻게 뭐 한번 뭐 기회를 노려보려고 하는 건가요?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이제 김문수 다음 노리겠죠. 장관까지도 했으니까 이제 뭐 볼 게 그거밖에 안 남았죠.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려면 좀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런 거 하려면 조금 뭐 이명박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정명국 의원은 또 이명박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은 조금 뭐 경기도 낙대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경기도 내 그 새누리당 쪽에서 흔히 이제 뭐 그냥 저기 사석에서 5인방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사실 왜 저분들이 새누리당일까라는 이렇게 하는 중에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요. 이분도 이 양반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다음이 아닐까라고들 말씀들 하는데 나이나 사실 그 어떤 그 경력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봤을 때는 뭐 본인이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뭐 사무실 간 적 있어요? 갑자기 뭐 이명박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막 찬사가 막 나오네. 이명박스럽지 않으니까 찬사가 나오지. 그게 아니라 그거 한 멘트 하나 딱 기회를 줬더니 확 이거 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봤을 때 사실 지난번에 왜 그 총선 때도 처음에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 나왔을 때도 기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벼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에서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는 태도나 그걸 계속 또 앞에서 이제 하고 그 뒤에 나가는 행동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국회의원들하고 좀 많이 달랐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기자님이 아시겠네. 요번에 정병국이가 지방자치단체 무공천 하겠다고 선언했더라고. 재보선에. 지방의원들 공천 안 하겠다. 재보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지방의원들 이거 지자체나 이거 무공천하자 서로 대선 때 떠들어놨다가 지금 주문이 뺏기기 싫으니까 서로 안 하는 판에 먼저 선빵 날렸어요. 네, 약속 지키자고. 네, 선빵 날렸어 정병국이가. 근데 거기 뭐 모르겠습니다. 지방 의원은 몰라도 지방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정치라는 의미에서 뭐냐면은 이게 전 당 공천이 정당 정치에 거기 한국 사회 진짜로 이제 당만 있지 정당 정치가 없는 거 걸랑 사실요. 아침에는 이쪽, 저녁에는 저쪽 이런 거 특히나 심한 우리나라에서 정당 정치 실종하는 측면에서 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주만 빼주죠. 여주만 빼고 다른 데는 상관 괜찮아. 다른 데는 여야가 바뀌는 구조니까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주구장창 저기만 하는데 여기를 무슨 물론 여기는 정당 공천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정당 공천하면 당선이. 아니 사실은 근데 여주가 낙하산이 내려오는 그런 염려가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염려가 있냐면 특히나 뭐냐면은 끼리끼리 뭐냐면은 이런 게 강한 여주에서 진짜로 뭐 정당 공천이 아니라면 동문회 한 2개 꿰차면은 그냥 자리에 먹는 이런 구조가 우린 여주가 되지 않을까 또 한편은 걱정스럽고요. 그런 것도 있죠. 예. 어쨌든 뭐냐면은 잠깐 기회를 주니까 우리 거기 굉장히 불쾌한. 아니 100만 원티가 우리 이 기자님이 갑자기 커밍아웃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제를 그냥 야. 원래 이 기자님이 중간에서 살짝 우쪽에 가 있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다양해야지. 그래서 바로 그렇게 물어뜯으면 어떡해요. 여기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흔히 얘기한 경기도 국회의원 5인방 그분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새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고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별로고 그런 거죠. 약간 좀 근데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여주하고 이천이 같이 그 지역구리 있을 때는 이천 애들이 홀대론을 항상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주에서 뭐 그 정병희 의원한테 여주 홀대론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성품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건지 인격이 돼서 이렇게 뭐 하는 건지 끝발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걸로. 일단 한번 공천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를 한번 겪어봐야 네.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뭐냐면 그 뭐 상대적 우위라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그동안 좀 후줄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양평에서 그 지방의원 행사할 때도 여주군 지방의원도 다 쫓아가서 근데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여주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특강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봐왔었던 그냥 TV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이런 친근한 정치인의 이미지였지 그 전에 여주의 어떤 팔자고랑 만든 애들하고는 다르다. 그 그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호적인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많이 딴 얘기인데 그 여주고등학교 그 입시 설명회 하는데 제가 그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는 아니 거기다가 무슨 여주시 승격 어쩌고 프랭카드 거기다 왜 붙여놔요 거기 그 애들 그 대입 그거 설명회 하는데 그래서 애들 마음 심란하게 짜증이 나더라고 나 거기다 그걸 왜 붙여놓고 있어요. 어디가요? 어디? 아니 그 여주 고등학교 애들 모아놓고 입시 설명회를 하는 자리인데 또 입시 설명회인데 군수가 와서 또 얘기를 해. 그리고 거기다가 또 뒤에는 그 프랭카드에다가 여주시 뭘 건설하죠 뭐 그런 걸 왜 붙여놔요? 요즘 신났어요 공무원님들. 나 뭐 정말 6월 되면 다들 뭐 자기난다고. 자기들끼리 뭐 사무관님, 이사관님 그러고. 정말 신났습니다, 정말 좀 그런 정신 좀 차리고 좀 잘했으면 좋은 분위기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신나서 그렇게 써붙인 건데 이해를 해주셔야지. 근데 고등학생들이 뭘 하냐 학생들한테 그걸 왜 해? 그렇지 아이들한테. 네, 넘어가겠습니다. 18세 투표하게 할래나? 네, 구제역 얘기 박 사장님이 좀 해주시죠. 해빙기 구제역 각종 매몰 지역 아직까지는 안전. 북부지방산림청이 여주동 경기 강원 지역 16개소를 거기 점검했는데 뭐 괜찮다 뭐 이런 의견 같습니다. 구제역 각종 매몰 지역이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범철 해빙기를 맞아 경기 강원 지역 국유림 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16개소 1만 3,625평방미터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 점검을 실시한 지역은 여주군 화성시 등 2개 지역과 강원도 원주시, 횡성, 홍천, 화천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침출수 관리 상태, 배수로 정비 상태, 비닐 피복 상태, 매몰 지역 절성 토지 유실 또는 붕괴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사항을 실시했으며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유림 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 이 기사가 저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낸 보도기사로만 나온 기사가 아니고 기자가 확인해갖고 나온 기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홍수 때 침수수가 샜다는 등 뭐 어쩌다는 등 뭐 요런 기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혹시 거기 보도 기사가 오더라도 협조 기사가 오더라도 저 발로 뛰는 우리 거기 뭐 기자님들이 좀 해서 확인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기 신문에는 과연 그러한 것인지 좀 확인하고도 싶은데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근데 이게 구제역 이 당시에 할 때 공무원들 별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깊게 생각하는데 요새도 예전에도 구제역은 계속 나오는데 이때 그냥 정말 무자비하게 살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죽여요. 구제역 안 죽여요. 그때 과잉 대응한 거거든. 그렇죠. 과잉 대응한 거죠. 근데 과잉 대응한 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공무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을 안 하는지 몰라.
그런 게 이상해. 그건 별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근데 그거는 과잉 대응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얘기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에는 이 구조적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한 이해관계의 한 축인 그 농민들도 축산 농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엄격하게 이런 그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가축 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넘어가려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꽃 장사할 때 아니 뭐 안 해본 게? 네. 중국에서 꽃 회사에 있었잖아. 꽃 회사 원예 회사에 있었어요. 온갖 잡상 같은 거 많이 원예 했어요. 회사에 있었는데 우리가 저 홍콩 옆에 그 광저우에서 상해까지 그 꽃을 그쪽에서 이제 따가지고 싣고 오잖아요. 그럼 성을 지날 때마다 검역을 다 받습니다. 식물 검역을 100% 받아요. 그 검역증이 없으면 그걸 올라가질 못해요. 근데 저희 장인이 이제 수의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들어본 그겁니다. 외국처럼 행정 다니면 생활 권역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평상시에 발병했을 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런 제한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다 그 근처에 있는 거 우선 다 잡고 보자. 이런 식의 그 강력한 대응으로 초기에 진압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가축농가 입장에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제도이긴 해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론화해서 좀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었어요. 네네. 여기서 그런 얘기 좀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닭장 닭 기른 데 가보면 아마 가보셨을 수도 있고, 그 케이지에 그냥 닭들이 뭐 돼지나 닭이나 네, 돼지 농장이든 그런데 또 지금 장차는 그렇게 그 비동물적인 그런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그 사육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먹는 문제는 좀 로컬에서 그 지역에서 이게 해결이 돼서 로컬 푸드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생산 협동조합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발전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제 교육의 문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을 그런 케이지에 집어넣고 기를 것이 아니고 농장에 풀어놓고 막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게 그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그 케이지 안에 아이들이 그냥 다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체육관에 뭐 잔뜩 모아놓고 무슨 조회할 때 뭐 교장 선생님 뭐 이런 거 뒤에 있는 학생 조용히 해. 아니 그렇게 많이 모아놓는데 안 떠들고 사람인데 그게 이상한 거지. 떠드는 애들이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케이지 같은 데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서 착안이 된 것이 학생 인권 조례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 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출신 교육부 장관 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이제 발전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까 그 말씀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닭 요리 파는 그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인도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닭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 단체들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로컬 푸드라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좋은 목표를 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네, 한살님을 모시고서. 네, 그 여주군 사업연합회 뿔났다 이게 동부중앙신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손학규님이 좀 읽어주시죠. 여주군 사업연합회 뿔났다. 제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부중앙신문에서 난 뉴스고요. 여주관 내 사찰 및 암자의 주지 스님 65명으로 구성된 여주군 사업연합회는 최근 여주군에 신청한 2013년 여주군 불교연합회 문화행사와 관련해 여주군으로부터 예산 및 행사 지원 등 일체를 거부당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 견제 세력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나왔고요. 사업연합회 관계자에 의하면 2012년 연합회장 이취임식과 관련해 여주읍 천송리 여성회관 내 다목적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여주군에 2에서 3차례 정도 사용 신청을 요청했으나 여성회관은 여성 관련 행사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해 일선 콘도를 예약했으나 뒤늦게 사용 허가를 해주었다며 이때부터 여주군 사업연합회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견제나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2013년 불교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 담당자에 의하면 사업연합회장과 여주군수의 면담 시 여주군의 입장에서는 타종교와의 형평성과 매년 연례 행사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시승격 이후 축하 공연식으로 타 종교와 연계한 일회성 문화 행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사업연합회는 1인 항의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요거 이게 끝났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 제대로 기사 온 거죠? 예. 그 신문 기사 그대로 그대로 읽은 건데요. 근데 여성회관 거기 이용하는 부분들은 요 사업연합회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어떤 단체 같은 경우도 거기 이용하는데 되게 거기 허가를 잘 안 내줍디다. 뭐냐면 자기들 기준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성을 그 중심으로 해서 저 공연장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여기를 거기 관리하시는 책임자분들과 지역의 어떤 그 여론들이 이런 단체분들 이런 분들 한번 거기 집단적인 어떤 면담 같은 것도 한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거 사업연합회는 이게 절에 계신 스님들 이런 모임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거기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 이 기사 이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별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저는 뭐 엄청나게 저기 한 일이 있는지 기사를 보고 좀 실망을 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나 지원 안 해주니까 불만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맞나?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지금 문화단체님이 이 어떤 사회복지단체도 지원금이 주로 난리인데 종교단체에서까지 공공기관에다가 손을 내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종교인 행사면 종교인들끼리 동거돼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관공서에서 안 해준다고 1인 시위하겠다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이건 좀 오바했다. 이건 기사에서 기자가 그렇게 작성한 건지 그 사업연합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은 있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핵심 제가 봤을 때 우리 불교 문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행사 성격이. 초파일 행사 아니 아니죠? 이게 불교문 행사가 한 번도 안 해갖고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봐봐봐요. 안 했는데 자기네끼리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 거예요. 전에도 그 사업연합에서 무슨 행사 하지 않았었나? 사업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불교 연등 행사. 거거든요. 연등 행사를 물론 뭐 성탄절 행사 군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행사에서 안 해주고 공자님 뭐 저기 탄신일 때 지원 안 해주잖아요. 하죠. 향교 하잖아. 향교 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걸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썩이로 뭐 이렇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저기 크리스마스 때 그 앞에 저 중앙통에도 이거 트리 종교적인 행사라는 건 아니다 솔직히. 따지면 종교적인 행사죠. 종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연합회와 장로님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어떤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 용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초파일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기 핵심 저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회관은 여성만을 위한 행사다라는 식으로다가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회관 이름이 여성문화회관이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이 아니라 문화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장 이 취임식이나 뭐 아니면 저 취임식 행사나 묵사 유지원 시상식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 아니에요. 저 묵사 유지원 선생님 남자입니다. 그거는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공시설물 예산이 들어간 군유시설물은 여주 군민이라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없는 한은 공개돼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에요. 이천의 아트센터에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무슨 그 애들 그 저 발표회나 졸업식 비슷한 행사를 한다고 아마 메인홀을 빌렸었나 봅니다. 근데 1080석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래서 아까 그걸 쓰다가 나왔는데 이천 문학의 인사들 일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그 행사를 하니까 아트센터 격이 떨어진다고. 이런 어떤 무식한 인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주는 예전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여성회관 쓴 게 뭐냐면 여성회관은 이제 담당자의 어떤 저기 착오로 결국은 허가를 받았는데 이 기사의 핵심이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겠다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는 재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에 예산 지원을 안 해줘서 지금 불만인 거예요. 여기서 이 행사가 여기서 보면 영산제 같아. 영산제. 아니 그러니까 영산제와 접목해서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하고 접목해서 영산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영산제 저도 이렇게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데 영산제 그 내용이 뭡니까? 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내가 저희가 뭐 PD님 얘기 들어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그 얘기 아니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말을 못하게 하니까 편집하면 되잖아. 박 사장님은 사회에 대한 그 저거가 있어. 이제 앞으로 보세요. 골방에서 혼자서 녹음해서 사회에 대한 지금 막 욕심을 갖고 계셔. 자, 해보세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여성회관 문제는 좀 따로 그 군청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이거 또 365일 중에 한 열흘 쓰려고 이거 짓는 거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세종 저기 좀 그거 필요 없거든요. 우리 그거 없애버려도 돼요. 그거 폭파시키세요. 저희 국민들이 누가 쓴다고 그 건물도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사업연합회 문제는 이분들이 군청 게시판에 여러 번 올렸어요. 글을 여러 번 올렸고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타 종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력사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실력사에는 왜 문화에 이제 무슨 공연들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영산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실력사는 지원하고 사업연합회는 지원을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부 종교 문제야? 네, 그래서 이제 누구 문제네. 네, 그래서 근데 사업연합회 거기 뭐냐면 사무국장님이 실력사에 계신 분인데. 거기 사업연합회는 천태종 중심의 영향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영향력이 천태종.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명함인데 지금 거시기 스님이 요 사업연합회 거기 사무국장님이세요. 아니 그건 사업연합회는 그 개별적으로 그 작은 종교 시설 안에 사업연합회라는 게 또 거기서 모임처럼 있는 거고 여기에 사업연합회는 그게 아니라 종교단체 대규모로 있는데 여기는 천태종 중심으로 그래서 이분들 불만은 뭐냐면 천태종하고 그거 뭐 조계종하고 이게 또 이게 대박이구만. 그러니까 실력사에서 문화행사들을 하는데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고 그 문화 행사를 자기네들도 무슨 문화밤 문화의 밤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벌써 몇 년째 빠꾸를 맞았다. 이게 왜 우리는 되고 니네는 되고 이 문제. 비주류에서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실력사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재가 그 안에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 지정 그 문화 행사들이 있는 거고 여기 천태종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근데 근데 문화 행사가 어떤 문화 행사인지는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기사에는 그런데 게시판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이 영산제는 종교 행사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은 영산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라는 거를 군청 그 담당자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했다. 근데 그것까지 이제 다 적시를 해놨어요. 그분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영산제를 어떤 종교 행사라고 볼 수 있냐면 전통 예술에 그걸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만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사실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누가 보면 그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주도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인터넷 낚시 좀 오해의 소지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화 행사를 어떤 문화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기사에서 설명이 있었다면 그런 좀 말 그대로 우리
저기 서로 그냥 다른 의자를 다른 다리를 붙여 코끼리 다리 붙여. 그 기독교하고 같이 불교하고 되게 그러게. 바뀌었다니까. 이명박 정권 느낌이 5년 동안 내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그 종교 폄하랄까 뭐 어떤 그런 거하고 많이 붙었었기 때문에 사실 종교 문제는 예민하고 함부로 얘기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기자가 좀- 너무 그런 거를 갖다 그렇죠. 강조하고 기를 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여주에 태어난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게 여주는 큰 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여주에서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건 종교 반대의 자유가 있었어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얘기 들으니까. 이 얘기하고는 별개 아까 그 저기 그 우리 그 얘기하세요. 조 장로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아까 우리 사회복지 얘기도 했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열악한 빠진 게 왜 사적인 사기업 형태의 그러한 그 일부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라든지 어르신 그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떤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종교가 할 수 있는 또 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주 도자기 문제 오늘은 2부 없고요. 2부가 없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원래 박명선 의원이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원래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보마 하셨는데 네. 그 내보마 그러면 거기 뭐냐면 나오겠다는 게 일정하게 있는 의사가 거잖아요. 있을 때 스케줄이 변한간 그 저거 그럼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나요? 월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어떻게 나오라 그래서 오늘 저 5시 네. 한 반 정도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 여보세요. 아니, 뭐냐면 여기 여주라고 후술거라긴 하지만은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됐는데 갑자기 뭐냐면 공식적인 약속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고 금요일 날 시간이 어떠냐. 아니 아니, 섭외 담당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주 라디오 파워를 키워야 돼. 아직 힘이 약해서 그래. 섭외 담당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확실하게만 물어봅시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박명선 의원 뭐 섭외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박 의원님 추우셔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나오시는 거 알고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가 그 인내심 한결 늦으면 막 디스합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공적 기관을 좀 하고 한대지만 아무리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분을 갑자기 지금 이게 뭐? 우리가 반대해서 얘기한 건 없어. 아니 뭐냐면 봐봐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은 이거? 똑바로 뭐냐면 시간을 내보지 이런 그냥 반승낙이에요. 어? 아니 이거예요. 자, 자, 갑시다. 반승낙이지 그거 사실 이거 그래서 이런 사연으로 오늘 2부는 없고 1부 마무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저께 YTN에 7시에 그 텔레비 생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여주 요 문제가. 그래서 도자기 상설 판매장 그래서 경영신문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크게. 내가 쓴 거 다 받았었네. 네. 야, 그래서 지역 기자 이 기자를 중앙으로 보내줘야 되는. 우리가 먼저 썼죠. 이게 딱 그런 거는 저 저작권이 없는 거야? 기다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좀 경영신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자기 판매상들의 반발 속에 문도 열어보지 못한 경기 여주 도자기 엑스포장 내 도자기 상설 판매장이 끝내 경기도에 반환된다. 21일 경기도와 여주군에 따르면 도는 2009년 7월 여주군에 무상임대한 여주읍 천송리 세계 도자기 엑스포 전시장 내 물의화랑 A동 2200제곱미터를 오는 6월께 돌려받기로 했다. 도는 당초 물의 회랑을 도자기 전시 판매 시설과 도자기 축제장으로 10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주군에 무상 양해했다. 군은 시설을 여주 도자기 상품관으로 리모델링한 뒤 600여 명 지역 도예인들이 생산한 각종 도자기를 판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신륵사 관광단지 내 도자기 판매상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군은 도자기 소매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 이 때문에 여주군은 판매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도에 반환,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주군은 최근 경기도의 반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반환을 결정했다. 도는 오는 6월께 해당 시설을 돌려받은 뒤 한국도자재단에 위탁해 도자기 판매, 체험, 전시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시민신문에서 봄 도자기 축제 도예인 자체 추진 이 문제와 두 번째로 도자 상품관은 왜 애물단지로 전락했나라는 그 기획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는 없고 그냥 1부에서 다 해죠. 뭐.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린 상품관은 그런 형태대로 간 거고요. 예. 아니 그럼 좀 전에 기사 나온 대로 그럼 지금 기사 내는 거 보면 앞으로 거기서 상품을 팔겠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체험관. 그게 이제 체험관 및 그게 한국 도자재단이 하는 거예요. 한국 도자재단이 그걸 이제 한다라는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자재단 쪽에서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마뜩하지가 않은 겁니다. 받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5억여 원이 좀 넘게 들어가는데 매출 수입은 사실 그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국책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기도 산하 재단들도 뭐냐면은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을 하기를 자꾸 원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그만큼 또 페널티를 못하면 또 그만큼 받고.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자세상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설로 그 부분도 지금 사실상은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토야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오프라인 상점을 위주로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지역 이런 작품들을 상품들을 소개하고 직접 이제 소비자가 와서 이제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 올해부터 도자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MD도 새로 채용을 이제 상품 전문으로 이제 하기 위한 MD도 또 새로 채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660평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2200평방미터 660평이거든요. 우리 평수로 사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에 있을 때도 제가 그걸 불가론을 내세웠던 이유 중에 뭐냐면 660평이면 60평당 한 사람 서 있어야 돼요, 직원이. 최소한. 그렇지. 그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여주군하고 그 앞에 상점들하고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도자재단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도자재단 넘어갔을 때 그 협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앞에 또 그 분들 상인 분들하고 도자재단의 관계를 또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루하게 660평이 이게 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23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은 거예요. 한옥식으로 리모델링 굉장히 많이 해서 들여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도예인 지원하는 사업이지 이걸 갖고 진짜 장사를 하겠다는 사업은 아니다. 그럼요. 여기서 사실 거기서 구경하고 직접 지역에 있는 공장에 가서 사실은 공방에 가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거의 누구 거라고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해서 그걸 상품관을 하라 그러면 저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쪽하고 부딪히느냐는 문제는 이미 그 도자세상을 설치하기 전에도 이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재단이란 그런가요? 그냥 갔습니다. 전혀 어떤 그런 협약서 이런 거 합의서 쓰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활용 방안을 이제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제 어쨌든 기관끼리 협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상품관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어렵다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적자 안 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TF를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그 포맷을 자체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주에 우리 도자 단지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 이 도자기라는 하나의 컨텐츠만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을 끌어내기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투자를 하는 시점을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 하면은 이미 여주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국 각지에 웬만한 규모에 있는 데는 다 도자 단지들 도자기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진이나 아니면 진례나 김해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여기서 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시장에서 우위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의구심이고요. 사실상 만약에 여기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유럽의 명품 도자기 갖다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도 고민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 위조가 아니라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그 도예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주변에 사실 이게 이 주변에서 도자기 전시 판매장 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생산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이 큰 거죠. 새로운 방안을 지금 모색하느라고 연구 중입니다. 안 보고 머리 아프겠다. 아니 손해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니 어렵다는 얘기네. 그래요. 660평이라는 건물이 말이 660평이지 전기요금만 지금 기본요금이 120만 원이에요. 예. 저 틀면은요 300에서 40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인건비, 뭐 그러니까 관리비, 뭐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거를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겠네. 계산을 1,000만 원 넘죠. 사람이 1,000만 원 넘게. 사람 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한 상품관을 해갖고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 다른 그 용역 보고서 다른 이제 도자기 관련 거 하나 봤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었던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그 연구 뭐 박사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을 모른다. 도자기는요.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파손이 되기 쉽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5% 정도에서 7% 정도를 리스크를 잡아야 돼요. 손실될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포장하는 과정, 아니면 보관, 아니면 전시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고 또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건이. 그런 그 매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 그 퍼센트지가 보통 한 5%가 된다고 봅니다, 백화점들도. 그런 과정에서 저런 상품을 운영을 하기에는 재단은 이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업무 중에 저게 하나지.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재단도 열심히 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제 뭐 하고 있다고. 좋은 방안이 나와서 지역 도예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됐던 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도자기 축제 후속 소식 알려주시죠. 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어요. 해요 안 해요? 딱 부러지게. 저번까지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분들이 그 이후에 그 11명으로 다 추진위원을 구성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 모이셔가지고 모이셔갖고 이제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계속 통화를 제가 어저께까지 통화를 했는데 계속 다니면서 만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뭐 도예 명장들도 이제 거기에 그 고문 형태로 들어와서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맨투맨으로 그 전화 통화를 했더니 뭐 대신에 있다가 뭐 강천으로 지금 누구를 만나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1대1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이나쯤이면 어느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저번에 주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군에서는 그러면은 또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먹먹하게 만들었는데 이쪽 분들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을 지난번에 임시로 그 했던 분은 이제 그 당시엔 임시였으니까 월요일 날 다시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없는 현재까지는 11명의 그 추진위원으로 되는 집단 지지도 체제로 일단은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책임을 가지고 한번 뛰어보자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그 모객을 하고 계신 거고요. 어쨌든 이분들 말씀을 겁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면 결국 조합이 주체적인 부분은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추진위원회 쪽에서 근데 사실 또 행사 또 보면 추진위원회 쪽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해요. 뭐 몸으로 흔히 얘기하는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지금 어렵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좀 긍정적인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도자기 조합은 지난번 태도가 좀 바뀐 거고 바뀐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왔을 때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그럼 하겠다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가닥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쉬운 게 그냥 한다면 안 되나? 그분들이 맨투맨으로 그렇게 붙어서 이게 참여자를 설득할 정도의 열성이 있으면 도자기 조합에서 할 때 진작 그렇게 해서 도자기 조합에서 자체 축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성사시켰으면 더 좋았잖아. 그때는 왜 그게 안 됐냐면 누가 신청을 하고 누가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은 도자기 조합의 책임이 되는 거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아까 지난번에 진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 일은 어쨌든 간에 그 도자기 조합 이사장이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군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 상품관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변환관 유상 대부를 해야 된다부터 별별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체가 있어야 돈을 지원하려면 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결국 조합이 일정 부분 역할을 같이 하는 쪽으로다가 하는데 결국 이제 조합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합이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행정이라든지 이런 아웃라인적인 일을 바깥 일은 쉽게 해서 조합이 봐주고 안에서 실무적인 이런 이원집 체제적인 그런 구조라는 속성이 있을 뿐이지. 도자기 조합이 어렵네요. 모든 도인들이 다 들어와서 정상적인 조직이 돼야 되겠네. 지금과 같은 구조면 이것은 실제로 보면 도자기 조합이 한다고 해도 전혀 차이 나는 게 없는 상황들인데 도자기 조합 이름은 이렇게 비껴놓고 사실은 운영은 도자기 조합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방식들이잖아요. 이름만 빌려가고 현 도자기 조합 집행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지. 이거 내부 알력 싸움은 아니죠? 네? 내부 알력 싸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사실 조합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 해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나온다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계속 가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엄마가 밥 주는 얘기를 제대로 잘 못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뭔 얘기냐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아니면 이제 체육을 잘 못해.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못 뛰어. 그러니까 엄마가 몰래 아들 대신 가서 그 체육 시간에 뛰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을 지원해주는 역할. 안 되면은 학원이라도 보내서 지금 컨설팅을 받게 하든 아니면은 이 조합이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까지가 여주군청의 역할이죠. 여주군청이 얘네 못한다고 대신 가서 축제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들은 엄마가 가서 대신 체육대회 뛰어들어서 달리기 하고 이런 꼴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가봐야 이게 도자기 축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이게 참가할 업체 선정을 어저께까지가 어저께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쨌든 마감을 쳤는지 아니면 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안 돼서 계속 또 연장돼서 또 받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숫자나 이런. 저도 거기 업체 중에 하나니까 저한테도 찾아서 오고 알죠. 21일까지가 업체 마감이었어요. 대략 몇 개나 모였을까요? 그러면? 그거야 모르죠. 가슴이 떨려서 못 물어보겠네. 분위기가 이 기자님이 좀 알긴 아는데 말을 안 하시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어제 6시 반에 6시 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부담 갖고 압박이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열심히 긁어주는 수밖에. 패너라. 네? 울컥하십니다. 네. 어쨌든 그쪽 일들을 또 관여도 하셨고 또 이게 취재도 이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네요. 어차피 해는 거로 됐으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네. 제가 어쨌든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혹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게 며칠 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도인들이 너무 짜잔하게 쟤네들 취급하니까 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원한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달은 됐는데 가타부터 아직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거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은 스러운데 참.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럼 아직 성사 여부는 단정 짓기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렇게 힘이 모아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도 참 이게 누가 갑인지 진짜. 근데 괘씸하긴 괘씸하네요. 어쨌든 지금 하자고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여주 도자기 조합에서 기존에 했던 걸 올해도 그 시기에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거꾸로 이게 막 되돌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예전에 지금 뭐 도자기 하는 사람들 진짜. 요즘에 흔히 말해서 식당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식당 아니라 뭐 대부분 뭐냐면 학동에 식당이 꽤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 도자기 하던 분들이에요. 대장도 있고 뭐도 있고. 여주 경기 이거 말이 아니걸라고요. 여주군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여주군에 있는 도자기 함께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주 도자재단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을 대표해요. 공무원들은. 아니 보세요, 뭐 여성회관도 여성만 써요. 공무원들이 이익 집단이 돼서 자기들 이익만 챙겨요. 여주 도자기 축제라는 것도 꼭 군이 해야지만 여주 도자기 축제가 되게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점잖은 체면에 욕은 할 수 없고 참 그 상황이,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건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그때는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던졌던 것 자체가 저는 이걸 그런 걸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되나. 녹음을 해놔야 돼.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먹먹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지원이라고 뭐 대단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안 준다며. 근데 사실은 그럴 거라고 일정하게 예상되는 지점도 있었는데 너무 순진하셔. 우리 도인들이 도자기만 많이 만들었지. 2016년도가 선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겠지 하고 이제 믿었던 거겠지. 그래서 뭐냐면 도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특히 젊으신 도자기 하시는 분들 여기 안에는 뭐냐면 진짜로 지혜를 모으는 일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머리띠를 묶는 일도 필요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박명순 의원이 라디오에 안 나온 게 욕 들을 게 아니라 사실 지역 주민 이쪽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에서 이 부분들을 열어내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욕을 먹어야 되겠구만요. 아니요, 박명선 의원이 엊그저께 그 여주군 그 북내 쪽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정병국 의원을 앞에 앉혀놓고서 따졌어요. 1시간 반을. 그래?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북여주야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정병국 의원을 앞에다 세워놓고 1시간 반을 몰아쳤어요. 도자기 하는 사람도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그런 기계, 일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돈을 내든지 자기도 일정. 근데 동여주 IC나 지금 여주에서 원주까지 전철이나 다 경제성이 없는 거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맞을 때 맞더라도 우리 다음에 거기 IC 한번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그 사이드로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오래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끝나잖아요. 오래 얘기할 게 없으면 뭐 욕이라도 많이 하지 뭐. 얘네들이 이게 그 제2영동 고속도로가 원래는 이제 BTO 방식이란 말이에요. BTO 방식이라는 거는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BBQ 방식인 줄 알겠어. 준공신제 소유권 국가 귀속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조건. 그게 환장하는 거 지자체 나중에 똥덩어리 돼요. 근데 지금 여주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군에서는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과연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협조사항은 이거예요. 자, 공사비 200억 원, 영업소 운영비 뭐 40억 원인데 군에서는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운영비는 사업 시행자 원주청하고 제2영동 고속도로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운영비는 여주에서 되는 거라서는 나중에 감당 못해요. 이게 여주군의 공식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옆에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 옆에 땅값 오르는 사람들 저 개발 그 땅값 오른 만큼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덤벼든다라면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명박 정권 때 그 민자도로 많이 했다가 지금 저기 그 인천공항 들어가는 대교도 그렇고
민자도로를 해서 일단 건설하고 보자 해갖고 해놨다가 나중에 지자체들 다 죽어나가자마자 여주군 저런 재정도 열악한 데에서 동료주 IC에서 그게 뭐 그쪽 주민들 얼마나 삶의 질을 물론 있으면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그 비용 대비에 있어서 여주군 전체 짐이 된다면 사실 그건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돈이 있으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하는 그 복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 해야죠. 언뜻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제2 영동고속도로가 나면서 대신면에 IC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대신면에서 주한 상고리 그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지금 2차선 도로로다가 있는데 그걸 4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이 더 쌀 수 있어서 해면은 거기 넘어가는 거 주합리까지 금방이야. 20분도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리 교통망도 개발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매년 몇십억 몇백억씩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합리에서 이미 그러면 양동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에 그러니까 주합리가 이쪽에도 가깝고 이쪽에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는 경제성이 없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게 공사의 목적은 땅값 올리자는 건데 그 주변 그 주변 땅값 때문에 여주 군 전체가 고통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액화발전소 그 가스 액화발전소 그거 들어오면 또 땅값은 떨어집니다. 그 북내면 여러분들 발전소와 네? 관련해서는 박명선 의원이 유치 대표였죠. 예. 그러면 박명선 의원이랑 사실 그 얘기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유치 해무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 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별로 사람 쓸 일이 없대요. 지역에 근데 뿌려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후에 그런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지역의 보상 문제도 박명선 의원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한번 박명선 의원한테 어느 정도나 본인이 그럼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서 보상이나 이런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가야죠. 저희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 발전소 주변 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결국 그런 일정한 국회 빨대가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전화를 통화를 해보셨다면서요. 이게 뭐냐면 이 발전소가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흔한 발전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발전소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큰 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경적으로 어쩔지 뭐냐면 사례가 없어서 일본도 이렇게 큰 데가 없대요. 그래서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오는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발전 용량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스를 가지고 규모가 가스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는 천연가스는 그건 맞는데 아니 천연가스 발전소 중에서 가장 큰 그렇죠. 규모라는 얘기죠. 그 발전 양의 규모는 이미 핵발전소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송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발전소 내부에 아니요. 송신도 뭐냐면 새로 해야 되는 이게 워낙 큰 발전소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커도 핵발전소보다는 안 클 거 아니에요. 아니 송전로도 새로 깔아야 된대. 그건 다 새로 깔아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실체가 그래야 된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실체가 없거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근데 갖고 이것을 국회에서 자료를 의원에서 다 달라 그러니까 이쪽에 SK인가요? 뭐냐면은 자료를 안 준답니다. 왜? 자료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좀 소리 없이 쫙 이렇게 진행되는 게 혹시 스톱이 걸릴 건지 몰라서 이렇게 이미 승인 다 나왔어요.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걸었어요? 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시원하게 퇴임 직전에 한번 쫙 다 해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그 복합 발전기 당진 5호기가 95만 킬로와트 여기가 같대 규모가 두 개가 같은 거야. 지금 이번에 이제 맨 막판에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거 문제를 걸은 겁니다. 환경부에서 다 스톱시켰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스톱시켜 놓은 상태. 그래서 거기서 못 봤네. 환경부 다 스톱시켰어요. 지금 여주고도 다 스톱시켰어요.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군에서는 그러한 발전소가 들어오면 유치에 관해서 어떤 그 서명 받아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실체적인 것, 어떠한 시설이 발전소의 실체적인 것 이런 서류는 아직 군의 정식으로 접수된 게 하나 아직 없는 거예요. 박명수 의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건만 되면은 여주군에다가 짓겠다 하는 것만 확정됐던 거네. 자, 이걸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재부인가요? 예, 기재부에도 이제 이거 전력 수급 계획 장기
6차 전략 수급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잖아요. 했는데 그럼 이만큼 발전 용량이 모자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전력 수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는 이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의 필수적으로 요인이 뭐냐면 지역 주민의 서명, 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의 이런 뭐 의회의 이런 부분이 점수에 높은 점수도 평가가 된답니다. 민원 발생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민원 발생이 그 부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반대해가지고 지금 그 연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너네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면은 그거를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해가지고 어떤 뭐 토지 주소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설명하면서 받았을 거 아니야. 에이, 그게 아니지. 설명도 안 하고 받았다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쯤에다 한다지 이게 구체적으로 딱 해갖고 여기쯤하고 지역의 발전이 뜯게 됩니다. 돈 보상 나온답니다. 이거 행정기관에 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기밀 서류가 아니에요. 공개를 요청을 하면 사업상에 아주 특수한 기밀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자가 있어야 돼. 그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주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열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일반화된 기술입니다. 발전 기술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군에는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공식 문서로서 거기에 어떤 규모가 어떻고. 유치 신청도 안 들어온 거네. 아니 유치 신청만은 우리가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설립하겠다는 그렇지. 안 들어온 거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여기 SK 이 회사에서는 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기서는 위에서 보고 오케이 그럼 너네 해라. 이렇게 된 거고. 아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설명해 줄 때 야 이게 되면은 뭐 이게 좋은 거야 이 얘기를 해서 설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니네 이거 하면 야, 그게 뭐였냐는 이게 거지. 왜냐면은 원래 열병합 발전은 그래갖고 그 주거 지역에도 허가가 납니다. 이거는 왜냐면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단 그 공해 피해가 일단 적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거 교육이 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그 중에서 이쪽에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도 있지만 또 뭐냐면은 일반 화력이 있잖아요. 그 사실 그거하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이쪽에 그 천연가스와 또 다른 전국 아니 여주에는 천연가스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14개가 환경부에서 스톱시켰어요. 딱 던져줄 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뭐 탄소가스 그 CO2 그 배출이나 이런 부분하고의 국가 정책하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거. 탄소 배출량. 네. 그런 부분에 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잡은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여주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스톱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주의 문제는 이게 정확한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여주에 들어온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렇게 큰 규모로 세워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큰 규모가 여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검토도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분당에서는 그 발전소 또 연장 안 시켰어. 그러면 여주에다 이렇게 크게 해놔갖고 여기서 송전탑 세워가지고 분당으로 이게 쭉 많이 가는 걸로 만약에 된다라면은 분당으로 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주가 쓰는 게 아니고 밖으로 타도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주에 쓰는 거라면 또 다르겠죠. 사실 로컬 거기 에너지 정책으로 하면 또 모르겠죠.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일단은 그런 점에서 이건 면밀히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면밀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북내면 거기 아니 저도 그러면 갖고 한번 다 얘기를 해봅시다. 북내면 현을 하고 싶은 거 벌써 3주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끼리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니 근데 자료 조사를 좀 다시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안 나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게 내가 궁금한 공식적으로 아니요. 예 아니요 저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냐면은 그 정보 공개 요청도 하고 뭐 질의하고 뭐 이런 이게 왜냐면 군에서 나올 게 없는 게 얘네가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야. 나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거기다 물어보든지 SK에다 물어보라 이거야 공무원들도. 없다. 그러면 아는 게 없다라고 그거라도 달라 그래 공문을. 아는 게 자료가 없다니까. 신청에 자료가 없대.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 자 유치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유치 과정에서는 행정행위가 아니잖아. 그 자체에서는 그걸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여기 갔다 하려고 그러면 군 계획을 위반해서 여기를 뭐 이걸 발전소를 부지다 이게 확정을 시키고 뭐 토지 수용을 필요하다라면은.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저 체육시설처럼 수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발전, 그죠? 수용이란 말이야. 송전탑도 수용이에요,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돼 가는 과정인데, 이거 방송 아니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하고 끝나고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정리 좀, 제발 좀 말 좀. 이거는 그럼 잘라요? 아니 그 뒷부분은 우리 얘기하고 발전소는 잘라. 발전소는 자르고 이거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다음에 얘기하는데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박명선 의원 꼭 얘기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정보를 주신 뭐 이렇게 국회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되면 다음 주에 출연해 달라고 꼭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쪽에 보자 있는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주라디오 11번째 시간은 2부 없이 이거를 잘 편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더 좋은데?